우리 채널에 한의대생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 기준으로 한의대를 다니고 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왜 한의대생이 되었느냐, 왜 한의대를 다니냐, 왜 한의사가 되려 하느냐 라고 꼭 다시 물어봅니다. 자, 제가 약 1년 전에 우리 수험생 분들에게 한의대에 권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직종보다는 당연히 앞서지만 의사나 치과의사와 비교해서 업무 환경이 좋지 않고 급여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서 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영상을 보지 못했었던, 그 당시에 구독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얼떨결에 한의대를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고 지금도 있죠. 자, 그리고 한의대생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사가 된 것을 더 정확하게는 의사보다 또는 치과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이 한의계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되려고 한의대를 다니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의계가 어렵다, 좋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또는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의학이 좋고 한방치료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취미라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직업이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 한의사로서의 삶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 기준으로 이런 일반 대학교 나온 친구들과는 단연 앞선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받는 대우라든지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워라밸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연 앞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에 있는 일반 대학교를 간 친구들보다는 단연 앞선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의대생으로 산다, 한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의사, 치과의사는 별로 이렇게 겹치지 않는데 의사와의 삶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사보다 많이 꿀린다라는 생각, 비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한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의대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한의사들과 의사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저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았어요. 자, 첫 번째로 비슷한 입결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입결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의치한이라고 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순서로 돼서 위에 입결이 다 끝난 다음에, 자,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11등부터 20등까지가 이 밑에 있는 입시 결과가 나와서 닿을 수 없는다고 상상하지만, 이것은 보통 고등학생, 중고등 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원서 영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합격한 대학생들도 평생 모르는 부분이에요. 입결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학교의 서열, 과의 서열을 나누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점수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실제 입결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루어집니다. 자, 앞서는 학과 또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 학교가 있다면 실제로 입결은 위아래 더 떨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입결보다 더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수보다 더 높은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더 윗단계의 대학교,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원서 영역의 실패 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실제 입결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대와 한의대에 선택해서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한의대를 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자, 실제 입결은 문 닫고 입학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수능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죠. 수시, 그 다음 수시 안에 또는 그 밖에 면접,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라는 이름으로 실제 1등부터 10등까지를
우선순위 두고 11등부터 20등까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1, 2등과 저 맨 밑에 있는 19등, 20등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겹치게 되는 경우가 실제 입결에서는 더 많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의 범위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겹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를, 내가 하려고 하는 진료를 의사들이 방해를 하죠. 간 나빠진 거 한약 때문이라는 이야기 저도 지금도 들어요. 그저께도 들었고 저도 지금도 아주 많이 듣는다. 그리고 잘 오시던 분이 오시지 않으셔서 전화를 했더니 한의원에서 침 맞지 말라고 했다. 한약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진료하기 싫은 이런 태도로,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이런 태도로 치료는 이미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싸니까 그냥 왔다. 지금이나 나봐라.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우수한 침수를 펼쳐도 이분들 어차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신 거고, 만약에 이 침을 맞고 난 이후에 나빠진다, 배탈이 난다, 설사를 한다, 머리가 아프다, 체했다, 모두 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백날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다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제가 의사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쁜 놈들 때문인데, 그래서 내가 신경 끄고 내 업무만 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어지는 이제 비교가 되겠죠. 자, 현타고는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연평균 임금을 해봤을 때 의사와 한의사가 약 2.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내가 하루 일했을 때 나랑 비슷한 점수로 같이 나랑 공부했었던 의대 간 내 친구가 나보다 수입이 2.1배 정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이 2023년도 11월이기 때문에 제가 임금을 추정해 봤어요. 2020년도까지는 보건의료 통계에 나와 있어서 이거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3억, 한의사는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때까지 2020년도 전에 최근 10년도까지 의사는 전 세계 직종 중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 가장 빠른 임금 상승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5.2%씩 계속 증가했어요. 이것이 복리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사는 2020년도 그 전에 최근 10년간 임금이 2.2%씩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역시 복리로 2.2배씩 증가했다고 하면 2023년도 추정 임금이 의사는 2.6억, 한의사는 1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020년도 공식적인 통계로는 약 2.1배 임금이 차이가 났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는 약 2.3배가 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실제 임상에 나오면 지금으로부터 한의대생 기준으로 뭐 조금 남으신 분들은 1년에서 많이 남으신 분들은 한 5년 남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 뭐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바로 졸업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3배, 2.5배, 3배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와 비교해서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나랑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타가 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한의대생들이, 한의사들이 의사와 비교하는 부분은 또 업무 강도에도 있죠. 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의사들이 2.6억의 연봉을 벌면서 하는 것들이죠. 자,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제산제 주면 되고, 속이 쓰린다고 하면 제산제 주면 되고, 자, 가슴에서, 자, 윗배가 아니라 가슴에서 음식이, 알약 같은 것이 걸린 느낌이 난다.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제산제를 주고, 복통이 있다고 해도 배가 아프든 배가 끓던 배가 물소리가 나던 아니면 배 아랫배 쪽에 단단한 경결이 있던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제산제 주면서 진통제 주고, 그리고 그렇게 또 아프다고 하면 그냥 대학병원 가시라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을 예로 들자면 아파서 오셨다고 하면 그냥 엑스레이 찍고 진통제 주면 되고,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스테로이드 주고 CT 찍으면 되고, 그래도 아프다고 또 오면 대학병원 보내서 또 MRI 찍으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프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과로 전원해서 그냥 과를 돌리면 되죠. 자,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들. 자, 어떤 한 개인이 덩치가 커서 원래 혈압이 높은 분이 있어요.
덩치가 크다면 당연히 심장이 혈액순환을 끝에까지, 우리 말초까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혈압이 높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120 넘으면 혈압약 평생 먹어라. 그리고 사탕을 매일 먹어서 혈당이 높은 분이 있다고 하면 사탕을 끊으면 되겠죠. 식이 조절을 하면 혈당 수치가 안정화될 건데 그런 거 관심 없고 너는 어차피 식이 조절 안 할 거니까 당뇨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면 되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업무를 그냥 무한 동력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진료하는 것이 매우 불량한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환자분들과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냥 이거 계속 돌리면 돼요. 무한히 돌리면 되고, 대학병원 아주 인류의 진료를 한다라고 하시는 서울대학교 병원 가도 평균이 2분에서 진료시간 2분에서 3분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증 질환 있으신 분들이 5분 진료를 본다고 하면, 그러지 않은 걸어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진료시간이 1분 미만이라는 것이죠. 평균이 2분에서 3분이니까요. 이런 수준으로 계속 돌리면서 평균 연봉이 23년도 추정 임금이 2.6억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제가 생각해본 한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의사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실제로 비교하면 비교해서 단연 떨어지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한의대를 선택하고 한의사를 지망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근데도 한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봤을 때 한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무조건 1등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대학교 간 친구들 실제 생활, 삼촌, 아빠들 생활하는 거 말고, 그런 분들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 30대, 40대에서 이런 학교들을 나와서 일반적인 회사원 직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들과 비교하면은 단연 앞서고 있어요. 2023년도 기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단연 앞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한의사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압도적인 치료율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치료가 너무 잘 된다. 내가 놀랄 정도다. 기회를 안 주실 뿐이지 치료가 되는 것이 너무 놀라울 정도다. 압도적인 치료율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의사로서, 한의대생으로서 오신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은 틀린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의대를 다닌다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제가 치료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환자분들은 본인이 알았던 질환들이 대부분 몇 개월에서 몇 년 되셨고, 그리고 현재 병세가 안 좋기 때문에 매우 치료가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치료는 매우 쉽다. 하지만 시도를 안 하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10년 된 질환을 치료하는데 침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치료도 시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다수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다수고, 제가 고가의 치료, 10만 원이 넘는 치료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도 보름, 길면은 제 얼굴을 봐서 한 달 이렇게 시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역시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회만 주신다면 치료가 아주 잘 될 것인데, 다수의 분들은 시도를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라는 것,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의사 카르텔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의사가 주장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설로 인정되어 있죠.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다. 네, 저희 가족들, 저 베프들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 대단하신 분들이 만들었고 국가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고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백신 맞고 몸 망가지신 분들 너무 많죠. 그리고 지금 망가진 내 몸이 그런 과도한 의미 없이 우리 몸을 망치고 면역계를 더 엉망으로 만드는 예방접종이나 백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다수입니다.
자, 허리가 아프면 네,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네, CT와 MRI를 남발하는 이런 것들이 역시 다수고, 대학교에서도 내가 몇 개월을 기다려서 나를 수술해 주시고 나의 치료를 다 해주신 교수 누님이 나는 이거 평생 아플 거라고 했다, 이건 못 고치는 거라고 했다, 이거는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아예 신뢰하지 않아서 치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고쳐드린다고 해도 나는 들어본 적 없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그럼 약 아니죠. 약은 고쳐야 약인 건데 약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평생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는 한 약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율이 좋다고 해도 실제 그것을 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근데 이 다수의 사람들의 다수의 한의대생 또는 한의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의사들, 한의대생들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제가 치료율이 너무 좋아서 한의사로서 직업을 향유하는데 너무 좋다, 자신감이 있다, 저는 고쳐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의사가 되는 것, 한의대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한의대를 왜 왔나, 내가 생각하는 한의사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확신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후회하는 것이 실제 야전의 생활인데, 저는 이런 한의사로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심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직업인으로서 진료를 하는데 많은 불편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시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의대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그것이 더 내 인생에서 안전한 선택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 또는 답글로 같이 소통하면서 앞으로 저의 동료가 될 우리 친구들과 다양하게 소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